네, 오늘도 절세 티타임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지민입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세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지점으로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았을 때 그리고 배당을 받았을 때 어떤 세금이 과세가 되고 또 절세 전략은 없는지 문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주식의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잖아요. 저도 제 주변만 봐도 이제는 해외 주식을 사고 파는 게 그렇게 새로운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매수 매도에 대한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미래에셋대우의 글로벌 슈퍼스타 같은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해외 주식을 양도하셨을 때 세무서에 실제로 신고 납부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을 사고 팔 때 매매 차익 전부가 본인의 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세금까지도 고려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본인이 사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그림을 같이 보시면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 금액과 필요 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 경비는 증권 거래세나 증권사 수수료 같은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을 만들게 되면요.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하게 됩니다. 양도차손이라는 거는 같은 종류의 자산에서 발생된 차손이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A 종목을 팔아서 난 이익과 또 B 종목을 팔아서 난 손실이 있으면 통산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다른 해에 발생된 것은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해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조금 전에 자산 그룹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양도자산을 4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 부동산, 두 번째 해외 부동산, 세 번째 국내와 해외의 주식, 그리고 네 번째 국내와 해외의 파생 상품, 이렇게 4가지 그룹인데요. 그래서 같은 그룹 내에서 발생된 손익이 통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양도소득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건 좀 없나요?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지금 말씀을 드린 자산 그룹별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을 양도를 하셔서 250만 원 공제를 받고 양도세를 납부하셨어도 또 자산을 매도를 하셨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자산그룹이 주식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최대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250만 원 공제를 4개 그룹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나요? 네, 해외 주식을 양도하시고 이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5월 31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그런데 꼭 주변에 보면 이 31일을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31일을 놓치게 되시면 무신고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되십니다. 무신고 가산세뿐만이 아니고 일당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시고요. 이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에 0.025%만큼 과세가 되십니다. 이 0.025%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연으로 치면 9.125%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9.125%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연이율 뭐 1%, 2% 조금 더 높은 데를 찾아다니는데 9%면 상당하니까 부담이 꽤 되시겠어요. 하나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 해 동안의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셨다면 그것도 합산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항목입니다. 종합과세와 합산되어 과세되는 게 아니라 분류해서 과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세율이 올라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전문가님께서 이 자산 그룹을 분류할 때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하나의 그룹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원래부터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손익이 원래 통산이 함께 됐던 건가요?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의 손익과 해외 주식의 손익에 대해서 통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양도손익에 대한 양도세를 고스란히 다 납부를 하셨어야 했는데요. 근데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국내 주식의 손익, 그리고 해외 주식의 손익에 통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양도세를 안 내실 수도 있게 된 거죠. 네, 말씀드린 내용을 예시로 보시면 국내 상장 주식 A 종목에 대주주로 갖고 계신 분이 A 종목을 팔았을 때 4천만 원 손실을 보셨고, 그리고 해외 주식 B 종목을 팔았을 때는 3천만 원 이익을 보셨다라고 하면 이분이 체감하는 손실은 1천만 원이신 거죠. 그런데 이걸 작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하셨다라고 하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 통산이 안 됐었으니까 해외 주식 양도 차익 3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660만 원을 납부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 통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니까 이분이 느끼는 이 순손실 1천만 원을 보고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다라고 개정이 된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올해 1월 1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외 주식을 양도할 때 이런 세무 지식이 없다면 사실 세무 전략을 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매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만든 이런 절세 티타임 영상을 꾸준히 보신다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코스피 종목에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손실을 보고 판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는 또 자산그룹에서 그 내에서는 손익 상계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랑 제 손실이랑 통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코스피 종목에 3천만 원을 투자하셨다면 이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실 겁니다. 대주주에 해당하시려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억 이상 투자하셨어야 하기 때문에 이분은 소액주주에 해당이 되실 거고요. 소액주주로서 투자하신 금액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과세 대상 자산에서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상장 주식을 대주주로서 양도하는 부분,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부분, 그리고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부분, 그리고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하는 부분이 해당이 될 건데요. 이것을 제외하면은 통산이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이 손익이 통산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본 손실을 조금은 메꿀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저 같은 소액 주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였네요. 그러면 대주주분들께서는 사실 투자 전략을 짤 때 이걸 잘 활용하면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하신 분들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그런 때에 평가 손실이 난 종목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을 매도하실 생각도 있으시다라고 하면 같은 해에 의도적으로 매도를 해서 손익을 통산함으로써 양도세를 줄이실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예시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해외 주식 A 종목을 매도해서 1,500만 원의 이익을 보았다라고 하면 양도세를 275만 원을 납부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분께서 떠올리시는 게 내가 국내 주식 B 종목도 대주주로 가지고 있지. 그런데 이게 평가 손실이 지금 1,000만 원이 난 상태다라고 하면 이걸 같은 해에 매도를 해서 이분께서는 해외 주식 1,500만 원 이익 그리고 국내 주식 1,000만 원의 손실 이게 통산이 되니까 순이익 5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 55만 원을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절세 매매 전략을 강구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양도세를 220만 원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당장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평가 차익이 크게 난 종목을 나중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꽤 납부하시겠다,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해외 주식 A 종목의 평가 차익이 1,500만 원이 발생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팔면 나중에 세금을 꽤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요거는 팔지 않았고 국내 주식 B 종목을 대주주 입장에서 손실 1,000만 원을 보고 매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올해에는 1,000만 원 손실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 차손이 발생하신 거니까 세금은 낼 거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 손실을 자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의도적으로 해외 주식 A 종목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전량을 매도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고려를 해서 양도세 아예 납부하지 않는 금액을 계산해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주식 B 종목의 손실이 1,000만 원이니까 해외 주식 A 종목을 1,250만 원만큼 그만큼의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을 매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절세 전략 매매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거는 똑같지만 이 해외 주식 A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그만큼 동일한 수량을 재매수함으로써 취득 단가를 상승시켜서 나중에는 양도세를 많이 줄여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손실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더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환차익이잖아요. 투자를 할 때 해당 국가의 그 화폐로 교환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때 환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따로 과세되지 않나요? 네, 이 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개념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저희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셔야 합니다. 이 환전을 하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요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전을 통한 외화로 이제 주식을 투자하게 되실 텐데요. 또한 주식을 투자하고 나시고 나면 실제로 양도소득을 계산을 할 때는 원화로 다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도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고 취득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을 해서 양도차익을 구하기 때문에 이 양도차익 안에 환차익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과세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A 종목을 1월 30일에 100달러에 매수하고 4월 20일에 120달러에 매도했을 때 미국은 결제일이 3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매도 금액은 120달러에 4월 23일에 기준 환율을 곱하게 되고요. 취득 금액은 100달러에 2월 2일의 기준 환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는 방금 짚어본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국내 주식과는 세금 부과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절세 팁까지 알려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보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미래에셋대우의 스마트머니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